코로나 백신이 발표됐죠.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했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예방 효과가 90%. 가격대가 낮았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 계속 올라가면 매매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세가가 받쳐주는 하방 경직성을 하기 때문에 이번 판에 집을 사자라고 해서 매수세로 돌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외곽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의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다. 무주택자로 계속 계실 건가요? 아니면 집을 하루라도 빨리 사야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리온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발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 백신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로나도 내년쯤에는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 내용이 좋으시면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저희 회사에서 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재개발 관련돼서 가능한 지역들 특강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시고요. 투자하는 시간 또 갖고 계시니까 특강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발표가 됐죠. 90%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는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고요. 두 번째,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부동산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에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잡혔다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이 발표됐죠.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했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예방 효과가 90%, 예상을 뛰어넘는 효험을 보였기 때문에 다우존스라든지 지수가 폭등을 했다. 언택트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죠. 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긴 하지만 미국 부동산에 비중에 관련된 주식이 백신 소식에 30%까지 폭등을 했다. 수요가 회복됐다는 기대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말 내후년 정도면 확실히 잡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부동산의 변화를 알아볼 거고요. 지난 5년 동안 서울 집값 상승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려요. 첫 번째, 저금리죠. 금리가 최저입니다. 당분간 금리가 올라갈까요? 보합세가 올라갈까요? 보합 내지는 떨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합 내지는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동성, 지금 적극적인 재정 정책,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안 좋기 때문에 유동성도 계속해서 풀리고 있고요. 1,500조가 넘는다고 하죠. 거기다가 올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라든지 혁신 도시라든지 기업 도시의 그 토지 보상이 앞으로 2년 동안 안에 50조 넘게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요소죠. 수급. 특히 서울권역의 수요와 공급.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방의 일자리가 또 없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수도권이나 서울권으로 몰려들고 있고, 신규로 결혼하는 세대수라든지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막았죠. 특히 재개발 사업들, 뉴타운 지역들 해제가 거의 60%, 70% 가까이 해제가 됐고요. 재건축 사업은 규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당분간 수급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전세값까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3기 신도시 아무리 빨라야 입주까지 4, 5년, 5, 6년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3, 4년, 4, 5년 동안에 집값은, 전세값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코로나 이전 금리 어땠나요? 유동성, 수급. 코로나 이전에도 저금리 시대가 계속 됐었고요. 유동성은 공급이 좀 됐었죠. 그리고 수급 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여서 규제를 많이 심하게 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특히 재건축은 더욱더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고요. 재개발도 해제가 돼서 어려웠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나 여당에서도 공급 급감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서 서울권역은 이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저금리나 집값을 올렸던 저금리나 유동성이나 수급은 개선된 게 전혀 없다. 왜? 금리가 올라가지도 않았고 올라갈 일도 당분간 없고 유동성은 더욱더 풀리죠. 수급면, 공공재개발이나 3기 신도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4, 5년, 5, 6년 이후의 일이다. 그러면
집값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꾸준한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규제라든지 보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강남권역에 있는 고가 아파트는 뭐 실거주하실 분들은 매수를 하시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접근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도 좀 나온다. 호가 위주로 해서 조금 빠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중저가 주택, 아파트 위주로는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면서 지금은 상향 평준화 시대라기보다는 하향 평준화, 가격대가 고가에 있는 아파트들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가격대가 낮았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 거기다 전세가까지 받쳐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가 급속적으로 빠질 일은 없다. 우리 전세가로 인한 매매가 상승까지도 줄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악재와 호재를 한번 살펴보고, 코로나 사태가 백신 개발을 잡혔다. 악재는 뭐가 있을까요? 규제입니다. 세금을 올린다든지 규제하는 방법, 이 악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재는 뭘까요? 경기가 지금 이렇게 안 좋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경기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수출도 더 잘 될 것이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자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코로나 사태, 코로나 끝난 이후에 악재로는 규제, 호재로는 경기 활성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데, 규제를 아무리 심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세 가지 이유, 저금리, 유동성, 수급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경기가 더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수출도 더 잘 되고 달러가 유입되고 우리나라의 재산 가치, 기업이나 개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집값은 자산 가치는 거기에 발맞춰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없다. 고가 아파트 위주 조정은 좀 받을지언정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없고요. 특히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투자하거나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가격대는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 이전이 됐든 이후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 정말 코로나 잡혔어요. 경기가 더 좋아지고 했을 때 어떻게 됐냐? 집값 상승 원인은 어떻게 됐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금리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상황이 크고요. 그 다음 유동성은 말씀드렸죠. 더욱더 돈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초확장 재정 정책, 돈이 풀리는 상황이고요. 수급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계속적으로 서울권이나 수도권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에 비해서 공급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집값 상승의 3대 요인은 변하지 않고요.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다.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비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큰 상황이 반전이 되면 집값이 한 단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가 아파트는 활발하게 매매된다기보다는 관망 또는 앞으로도 많지는 않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고가 아파트는 약간 관망 장세로 돌아서겠지만 서울권역에 입지가 괜찮은, 아니면 입지가 외곽에 있더라도 매매가가 낮게 형성된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나 주택의 시세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세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주변에 알아보시면 아시지만 신규로 전세를 얻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세가보다 1.5배나 심하면 2배까지도 높은 전세값을 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 계속 올라가면 매매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세가가 받쳐주는 하방 경직성을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갭이 줄어들죠. 그럼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전세 살지 말고, 전세 살고 전세값도 비싸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번 판에 집을 사자라고 해서 매수세로 돌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외곽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의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다. 따라서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고요.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계속 계실 건가요? 아니면 집을 하루라도 빨리 사야 될까요? 당연한 겁니다. 결론은 나와 있죠. 무주택자가 아니고요, 유주택자가 되는 게 확실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따라 투자 포인트, 대세 상승 중입니다. 지금 대세 하락 절대 아니고요,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세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올해 집 사신 분들 정말 잘 사신 거고요. 두 발 뻗고 푹 주무셔도 됩니다. 제 말을 들으시고 믿으시고요. 내년에 시장 상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죠? 대세 상승 중이고요. 코로나가 잡히면 정말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확실히 아시고요. 두 번째, 실거주 하실 분들은 실거주, 투자를 하실 분들은 투자를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당첨, 가점 높으신 분들 몇 점? 최소한 65점 이상 돼야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당첨 가능합니다. 평균 경쟁률 기본 70대 1. 이거 평균 경쟁률이고요. 이번에 뭐 과천이라든지 가밀이라든지 이런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이 200대 1에서 뭐 400대 1까지 나왔으니까 청약하실 분들은 청약하기 좋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 없으신 분들은 청약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택을, 집을 사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실거주 하실 분들은 아파트 당연히 매수하시고요. 지금보다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하실 분들은 땅도 아니고요. 재건축 아파트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고요. 재개발 투자하셔야 되고요. 서울권역의 신축 아파트 공급 급감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최고가 아파트로 됩니다. 그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 뭐다? 바로 공공재개발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시기에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세차익도 얻으시고 단기간에 또 아파트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은 공공재개발을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시고 기회만 찾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을 보시거나 신문을 보시거나 아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끄덕 하실 게 아니고요. 내가 5천을 갖고 있든 1억을 갖고 있든 3억을 갖고 있든 내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과 종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지역들을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이런 위기가 끝난 후에 상승의 큰 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늘 잘 체크하시고 저희 회사에서도 매주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 시간에 돈 되는 정보로 같이 만나 뵙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